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그 한가위 이벤트 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들 3분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분은 메일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한 분이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준코님은 오늘 영상 보시면 제 메일 주소로 택배 받으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로 들어갈게요. 먼저 선물 상자님이 주식 차트 좀 이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코스피 차트랑 다우 지수 그리고 $1, 위안화 달러 그리고 금 차트를 좀 짧게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레이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레이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한 5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다우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금 이제 계속 올랐죠. 다시 이제 27,110까지 올라왔고 거의 뭐 지금 신고점 근처까지 다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우지수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금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4,000, 24,440, 24,440을 깨고 내려와 줘야지 이제 이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4,400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월 여기 보시면 초록색 50월 이평선까지 깨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아래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우지수 월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2000이 아니라 그 1929년 경제 대공황 직전에 저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1929년 이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해주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 추세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확 깬 다음에 다시 50월 이평선 맞고 반등 한번 해서 추세선까지 붙여주고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재선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 만약에 다우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1915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다우지수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이제 월봉인데 보시면 제가 이 120월 이평선이 이렇게 깨졌다. 그리고 이 120월 이평선은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깨진 적은 있지만 봉 마감을 120월 이평선을 깨고 마감한 적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는 이제 꺾인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 50월과 20월이 이렇게 20월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20월 이평선을 돌파해서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이 예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이제 IMF 때거든요. IMF 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깼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때는 지금은 이렇게 바로 붙였는데 이때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120월 이평선을 다시 돌파합니다. 보시면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20월 이평선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려오는 이 20월 이평선을 맞고 다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와서 20월 이평선을 맞든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20월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 이제 주봉 차트고 1511달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주요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이 1530달러 이 라인이 이제 주요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음봉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주봉상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0월 이평선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0월이 아니라 20주요. 20주 이평선에 닿았을 때 다시 이제 다시 반등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금 차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 원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도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을 깼었어요. 주봉상 보시면 20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양봉으로 20주 이평선 회복한 이제 모습인데, 현재 1189원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 예전에 2008년도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2008년도 보시면 2008년도 이때요. 이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또 올라와서 한번 눌러주고요. 상승해서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쪽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20주평 이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20주평선 올라올 때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시 올라와주고 이때는 이제 20주평선을 이탈했죠. 이때가 그 원달러뿐만 아니라 원엔 차트에서도 이와 같이 20주평선을 이탈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고점 역할을 했던 1050 달러당 1050원을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도 이 고점 맞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20주 평선에 걸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음봉 나오고 양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음봉으로 또 깨지는 모습, 양봉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만약에 타이밍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2008년도 모습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양봉, 뭐 다음 주는 음봉, 또 양봉,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제 20주 평선에 걸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원하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 고점 1223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대 위안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달러당 7위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채널을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채널 깨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그 달러 대 리라화 차트 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 터키 리라화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채널을 넘어갈 때 그 채널 넘어가는 부분에서 흔드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터키 리라 차트요, 한번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채널을 넘어가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을 돌파했다가 눌러줬다, 돌파했다 눌러줬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드는 작업을 거의 이제 한 두 달 정도, 잠깐만요. 주봉에서 보시면 터키 리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구봉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달 좀 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달 좀 넘는 기간을 이렇게 채널이 넘어가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돼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원달러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원달러 원엔 차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상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제가 진행될 거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차트가 20주 평선 맞고 다시 이 채널 중심을 깨고 내려가는 그 타이밍이 결국에 원달러 차트가
지난 고점이었던 1225원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위안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 차트도 아까 터키 리라처럼 여기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터키 리라처럼 여기서 8주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흔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주식을 어느 타이밍에 뺄 것인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어느 타이밍에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24,000이었는데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이 추세선이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24,700입니다. 그래서 이 24,700을 깨게 되면 그때는 일단 추세가 꺾인다.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추세선을 깬 다음에 50월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추세선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다시 저항이 돼서 깨고 내려가는, 아까 이제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와 같은 모습으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습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트럼프 재선 때까지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까 이제 1929년도 봤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깨고 50월 이평선 맞고 반등해주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어느 타이밍에 이걸 깨고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뭐 고점 더 갱신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깨고 올라오고 있는 이 50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51평선 맞고 지지받고 깨주고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보면 지금 1929년도, 죄송합니다, 1929년도 이때 보면 이 채널을 이탈합니다. 이렇게 이 채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이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하단부도 깰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채널 하단부가 지금 이제 6천입니다. 6천인데 다우가 이제 6천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채널 중심은 12,600이고요. 일단 채널 바닥은 6,400이다. 근데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는 이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피해가 좀 덜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채널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위기가 워낙 이제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일단 최대치는 채널 바닥까지도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크게 이제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의 끝자락 가기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건데, 오늘 새벽이 그 방향성을 보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때 이제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방향성을 좀 보일 것 같고, 비트코인도 그때 맞춰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4시간 봉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2.4%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진행됐다 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올라간 목표치를 계산했는데 피보나치로 61.8%, 그때 이제 이론상 나와 있을 땐 61.8%였는데, 근데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이 B와 A의 폭만큼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B와 A의 폭만큼 상승했을 때 또 이렇게 저항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체크를 했었는데 이 라인도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보시면 다음 그럼 목표치는 어디냐? 다음 목표치는 지난 박스, 지난 이 보시면요,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올해 이제 6월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였던 이 박스 하단부인 0.024, 이 0.024가 다음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0.024랑 이 지금 121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121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보시면 그 2016년도 그림처럼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때 보시면요. 2016년도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박스 하단부를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때 왼쪽 팔 만들고 왼쪽 어깨, 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길게 만든 다음에 상승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시면 이때 어디까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어디까지 반등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하단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때는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 박스 하단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저항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일단 박스 하단부인 0.024 또는 이 121 이평선, 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여기에서 쉬는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2016년도 그림처럼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중심을 9월 6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9월 6일부터 7월 10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한 두 달 정도 이 안에서 이 박스 하단부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두 달이라고 하면 지금 9월 6일부터 두 달이니까 10월 6일,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 박스 하단부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더리움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년도에 이 박스 하단부 돌파된 이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박스 하단부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 박스 하단부인 0.013, 이 0.013을 돌파해서 안착해 준 이후에 장기 평선인, 보시면 이때요, 박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박스 하단부인 0.013 이 라인을 돌파해 주고 이때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죠. 그리고 돌파하고 이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이렇게 안착해서 횡보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해줘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 지금 0.015에서 우선 0.056까지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보시면 0.1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BTC에서 한 10배 정도, BTC 마켓에서 1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10배가 아니라 200일 이평선에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10배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 지금 방송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3100 사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2017년도 3월달 그 모습으로 이제 진행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리플 위치를 봤을 때, 그 채널로 봤을 때요, 리플 달러 차트를 잠깐 볼게요. 달러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채널로 봤을 때 지금 채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2017년도 12월은 채널 중반에서 이제 채널 고점까지 올라간 거, 상단부까지 올라간 거고요. 지금 이제 채널 하단부라고 하면 2017년 3월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7년도 3월에 어떤 움직임으로 BTC 마켓에서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지금 리플이요. 우선 이거 잠깐만, 이거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거 지울게요. 보조지표를. 주봉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송기봉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주봉에서 이제 보조지표 보면 그때 이제 이게 지지난주인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MACD가 이렇게 양전환되기 직전에 있다. 거의 이제 양전환되기 직전에 있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게 이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양전환으로 넘어갈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양전환이 완전히 됐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양전환 됐을 때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죠. 이 자리와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리 모두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진 양전환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이제 여기서 가장 적게 상승한 게 2018년도 9월입니다. 2018년도 9월이 가장 적게 상승한 것이고, 이번 상승은 이제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채널상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보이지만 채널상으로 봤을 땐 이 위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건 지울게요. 좀 차트가 안 보여서 이건 지우고 지금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2017년도 3월에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됐나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이제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봤던 그 목표치를 다 한 번에 돌파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번 쉬었었는데 이 A, B에서 이 B 지점을 넘어갈 때는 이와 같이 한 번 쉬거나 뭐 이더리움은 그냥 넘어갔고요. 한 번 쉬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었는데 오히려 이 목표치 계산한 폭만큼은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라인들은 한 번에 넘어가고 잠깐 쉬어주고 또 돌파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B와 A의 폭만큼 상승해주는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좀 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넘어가더라 알트코인들이. 그러면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알트코인은 이와 같이 흘러갈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BSV가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도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50일 이평선 돌파했습니다. 완전히 돌파했고 50일 이평선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두 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2017년도 3월달 모습을 보고 간단하게 체크만 해볼게요. 리플 2017년도 3월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50일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50일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3월달에 120일 이평까지 한 번에 붙여줍니다. 오히려 이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넘어갔죠. 넘어가고 대신 돌파해서 넘어간 이후에 복 마감은 121 이평선 밑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한 4거래일 정도 121 이평선 밑에서 쉬다가 이 15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15일 이평선 올라올 때 지지받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200일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뚫어줘요. 뚫어주고 그 다음에 쉬어요.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15일 이평선과 이 20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고 이렇게 큰 상승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큰 상승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나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20거래일 횡보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재차 이렇게 상승해서 5월달까지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와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선 지금 위치에서 지금 이제 리플이 있는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이 3,484토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3,374토시 이 라인이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이기도 하고 이 지금 저항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3,380 이 라인을 이제 한 번에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15일 이평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이 이틀 동안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땡겨져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소비하지 않고 다시 15일 이평선 지지받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먼저 보면 지금 아직까지 목표치까지는 안 왔죠. 지금 이제 그 하락 추세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B와 A의 폭만큼 높이를 재면 0.033 이 0.033이 지금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인데 지금 이제 중간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에서 목표치에서 저항 맞기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도 이 목표치에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고점 있는 저항 역할이 했던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고 오히려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120일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할 확률이 이제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할게요. BSV도 뭐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한데요.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A, B, C 눌러주고 B 지점에서 저항 맞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지금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 122평선 맞고 지금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15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 이제 목표치가 0.0128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치는 오히려 이제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이 목표치를 넘어가게 되면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요. 일봉에서 이 목표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을 넘어가면 BSV는 예전에 이제 50일 이평선 돌파하게 되면 제가 큰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처럼요. 이때 50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12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하고 윗골이 이제 길게 달고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이와 같이 오히려 이제 50일 이평선 돌파하고 이 120일 이평선 이 0.016까지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 목표치 돌파한 다음에 121 이평선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51 이평과 121 이평선 이렇게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이때처럼 한 번에 크게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주는 이때처럼 쉬어주고 다시 재차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제 BSV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하락세경에서 아래로 이탈됐다가 넘어주고 크게 상승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했던 것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븐을 보도록 할게요. 레이븐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닉네임은 적어놓지 않아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근데 뭐 지금 레이븐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뭐 하락 쇠경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요. 이게 이제 뭐 반전 상승 가리비형 패턴이라고 하면 여기서 A, B, C에서 C 눌러주고 52평선 지지받고 돌파합니다. B지점을 돌파했죠. 지금 이제 레이븐은 한 번에 돌파했어요. 한 번에 돌파하고 202평선에서 한 번 돌파하고 쉬고 그 다음에 재차 이 목표치 이 지금 B와 A의 폭만큼 제가 높이를 미리 쟀는데 이 목표치는 한 번에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준 이후에 지금 이제 쉬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면 51 이평선 돌파가 됐잖아요. 51 이평선 돌파가 됐고 그럼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디냐? 다음 저항 라인은 우선 차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항 역할하고 이때 지지받았던 404토시 414토시 417사토시가 다음 저항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이 지금 121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지금 477사토시 이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 몇 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제네시스 영영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중 다크코인 관련하여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G캐시 대시 모네로 랜딩 서비스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랜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크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다크코인들 제가 지난번에 업빗에서 상장 폐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교체를 하실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리플로 그때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체를 안 하고 다크코인 나는 계속 들고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네시스 영영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오히려 랜딩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장이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준성님이 XRP에 대한 좋은 분석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매직 풋 캐논 아마 지난번에 이제 봤던 차트 같은데요. 이 그림 보니까 동그림 보니까요. 지금 이제 리플 차트, 리플 달러 차트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월달 9월 변곡점이 거의 다 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선 이제 0.6달러 정도까지 지난 고점을 살짝 넘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0.35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3.6달러까지 상승해준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서 보시면 11달러까지 올라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기간 자체가 2020년이 넘어갑니다. 20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저희가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일단 이 올라가는 모습은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지만 그 기간은 약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하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북하기님 글 쓰시는 걸 보면 글을 이제 굉장히 잘 쓰세요. 잘 쓰셔서 아마 이제 이과는 아닐 것 같은 문과 출신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력 환웅은 동물들에게 코인 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곰, 호랑이를 제외한 동물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곰, 호랑이는 환웅의 말을 듣고 가능한 이야기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믿고 선진 금융세력 환웅을 찾아갑니다. 환웅은 쉽게 돈을 벌 수는 없고 인내심, 절제심이 중요하다며 마늘은 이제 폭락장과 쑥, 악성 유언비어를 먹으며 버텨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코웃음치며 곰, 호랑이를 사기치지 말라며 비난했고 할 수 없이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1년, 2년,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곰은 금융지식으로 갇힌 신흥부자가 되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이 된 곰을 우러러 보았고 사람은 재산을 통해 재미있는 일생을 보냈지만 중도에 포기한 호랑이는 돈도 잃고 금융지식도 없는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호랑이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코인을 믿지 못하고 코인 공부를 하지 않아 손절하고 참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고 나머지 동물들은 애초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코인이 상승한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분하면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게 되어 있으며 자칫 대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원대한 목표, 때를 기다리고 움직일 줄 알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써주신 내용들 쭉 보니까 지금 곰과 호랑이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 중에 가장 억울한 동물은 이제 호랑이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강남 부동산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 땅이 배밭이었을 때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동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진짜 2000년도 30년 뒤에 40년 뒤에는 강남이 지금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강남 부동산을 샀을 것이고요. 배밭을 또 다른 사람도 샀을 겁니다. 샀는데 아까 이제 곰하고 호랑이랑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사서 끝까지 진짜 강남 이 배밭이 완전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들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 봤는데 배밭이 뭐 길을 이렇게 한두 개 내긴 했는데 바뀌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답답해서 한두 배 정도 먹고 이제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안 두고 그런 정보조차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서울 부동산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지나갔겠죠. 그 중에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누가 억울하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강남 부동산을 사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가 별로 이제 바뀌는 것 같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들고 있다가 한 두세 배 먹고 팔고 나간 사람, 저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 쓰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호랑이가 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일단 다른 동물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아닌데 곰이 될 거냐 호랑이가 될 거냐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이 남았다. 마지막 최종 선택. 그래서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 결국에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재미나게 이제 써주셔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리규님이 재미난 내용을 써주셨는데 미국 국가안보국 비밀자료 불법 도청 실태 폭로한 스노든이 트윗에 뜬금포 의미심장한 비트코인 관련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비트코인에 좋은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이라는 한 단어를 트윗에 썼었는데 아마 이제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 비밀 정보가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 써주셨고 지금 금은동님이 이제 에리규님한테 여쭤보니까 에리규님은 이것이 가리키는 게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미 정부가 세력 아니냐 이런 의미로 써주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비트코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뭘지 한번 맞춰보시면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일 이제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노팡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 1파 상승 후 조정기간에 원화 기준 알트가 50%, 많게는 80%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이 금방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플 같은 코인은 예외로 보더라도 상승으로 가는 준비 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트 상승분으로 비트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비트 다음 상승 파동의 시작점은 시간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생각이 맞다면 비트가 조만간 13K 부근까지 상승을 한 후에 횡보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비트 상승 시에 알트는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고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만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써주셨고 일단 최부자TV님이 커피 만나게 드시라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비트코인이 먼저 한 4주간 상승해주고 그 공간에서 4주 동안 횡보를 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노팡님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XRP, BTC 상승 차트가 재현될 시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화 가격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써주셨는데 일단 1번 하락장 돌파 첫 주 상승률은 100%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원에서 한 370원, 80원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300원에서 600원까지 첫 주에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100%. 그 둘째 주에는 700% 상승을 한다. 그래서 600원에서 4200원까지 상승하는 그 이제 둘째 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70% 폭락을 한다. 4200원에서 다시 1200원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2주간 다시 계단식 하락을 한다. 그리고 리또속 연출,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실망 매물이 속출하고 그러나 반전 상승 가리비 연출하며 4주간 장대 양봉에서 10배 상승, 내가 헤밀리 전나보다. 그래서 1200원에서 이제 10배 정도 올라가니까 한 12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 라고 써주셨고, 마침 마지막 상승 3파가 스웰과 맞물리네요. 며칠 전 꿈에서 9700원을 봤는데 마지막 3파 상승 약 1000원에서 약 만원 부근까지 도달하면 몽연일치, 꿈과 현실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9700원 보셨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이제 좀 양보를 해서 9600원에 제가 이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00원 도달 여부 체크, 다음 주 전고점 언저리 도달 여부 체크 등 이전 차트처럼 진행될지 지켜보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뭐 그림 자체가 이렇게 진짜 된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이번 주에 600원까지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나머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 왔을 때 전량 매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고점 3.5달러, 뭐 4,200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 한 3-40% 정도 매도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금은동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금은동님 첫 주에 6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우선 이 0.5달러 이 라인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동그림 있던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잠깐 눌러주고 다시 300원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시 눌러서 1.1달러, 1.2달러, 아까 그 동그림 있던 거기에서는 1.8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약간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3파, 1파, 2파, 3파 상승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렸던 거는 15불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은동님은 아까 이제 뭐 1불인가요? 10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써주셨고, 이 부분도 뭐 10불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두 분만 더 보겠습니다. 제이캉님 이 써주신 내용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사이클, 그 시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참고하는 한 트위터 분석가의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비트코인 상승기에 알트코인이 오히려 죽었다가 더 많이 갔다는 패턴이 구간별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점을
알트 시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분석가는 이번 알트 시즌의 마감을 내년 초까지 예상하고 있네요. 이장님이 최근 설명해 주신 2012년 시나리오로 본다면 비트코인 3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도 3파 상승 초반부엔 알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그럴 경우 또한 충분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알트 시즌 막판에 특히나 알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못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알트 급상승 이후 알트 시즌이 끝나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면 또 이제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분할 교체 매매로 대처를 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트위터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노란색 영역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죽어나간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알트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들이 보시면 밑에 이제 이게 알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알트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초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기 이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2월은 아니고 6월입니다. 6월까지 이렇게 알트 시즌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첫 번째 알트 시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트 시즌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비트가 횡보하면서 첫 번째 알트 시즌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알트 시즌은 2020년 초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012년도, 여기 보면 이제 2012년도 여기도 지금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해서 아마 이제 비트를 알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비트를 알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이렇게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잠깐만요, 여기 의견 써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알트코인이 막바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트코인들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 매도한 거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아니면 13,900달러가 돌파 전이라고 하면 더 땡큐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알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재님이 올려주신 정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에서 유명하신 오링가님께서 만드신 지표를 알고 있어요. 지표에서 MA5 검색하셔서 덕 SJC님께서 제작하신 MA5 지표 쓰시면 됩니다. 이평선 5개와 볼린저 밴드까지 쓸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전에 이제 이연걸님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MA5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DUCK SJC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이연걸님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알려주셨었는데, MA5 해도 되고요. 5MA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 인랜더님이 올려주신 이 보조지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